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 2024년 12월 11일 지금 녹화 시간 기준은 이제 6시입니다. 오후 6시. 오늘 첫 번째 뉴스를 좋은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러시아와 중국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비축 나서나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 리스크와 제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미국 가상자산 매체 클립토 브리핑,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하원 의원은 안톤 트카체프가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비축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가상자산을 활용을 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국제 결제 시스템에 이제 제약을 많이 받는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거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2022년에 미국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약간 단절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재를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뭐 차를 보낸다든지 운전하는 자동차를 보낸다든지 돈을 송금한다든지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전통적 결제 시스템 접근에 제한돼 있다. 가상자산은 사실상 국제 무역의 유일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의 외환 보유 방식은 이제 글로벌 제재에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안전성 또한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카체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는 새로운 결제 처리 시스템과 준비 대책 시급이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런 도입하는 것들이 빨리 돼야지 이제 러시아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잠시만요. 중국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17년 말에 비트코인의 거래를 금지를 했잖아요. 그때 2017년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 비트코인의 80%를 중국에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 말에 제재를 한번 했었는데 2021년에 한 번 더 강력한 제재를 했어요. 채굴과 거래 제한을 두면서 비트코인이 한 40% 정도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비트코인은 거래를 할 수 없어요. 현재 표면적으로는. 근데 약간 우회 창고인 홍콩 있잖아요. 홍콩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망을 낸 사람이 바이낸스 전 CEO 창펑자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창펑자오는 이제 9일이죠. 이제 어제 아부다비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중국 역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창펑자오는 중국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중국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화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크다. 중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 확인되어 있지 않지만 가상자산의 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전환할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물건을 사거나 러시아에 물건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안 되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의 그런 부자들도 해외에 돈을 은닉하거나 러시아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금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금을 가지고 탈출하게 되면은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잡을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금덩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를 가지고 나간다 하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자산이기 때문에 가지고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귀금속이니까.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디지털로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만 있는 나라에 간다면 언제든지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과 금을 이론적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어제 뉴스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제 뉴스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비트코인 매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들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는 아마 오늘 저녁 10시쯤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역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 자체적으로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행량 제한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2100만 개. 하지만 단점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가격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자산을 여러 포트폴리오에 나누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온 기사는 비트코인 내년 말에 20만 달러 간다. 낙관적 전망. 그리고 그 근거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년 말에 지금 현재 2배 수준인, 지금 약간 10만 달러잖아요. 2배 정도면은 20만 달러면은 약 3억 원입니다. 3억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 가우탐 추가니가 이번 주 보고서에 이렇게 냈습니다. 2020년 말에 2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지금 20만 달러를 터치하고 계속 테스트를 계속 거치고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이제 10만 달러 챌린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만 달러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는 못했어요. 아직 저항선이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4일에 가상화폐 우호적인 폴 애킨스를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SEC 위원장으로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부의 규제 방향 자체가 가상화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호재를 뽑았는데 소셜미디어에 트럼프가 이렇게 남겼어요. 5일날 비트코인 10만 달러 축하한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X에. 트럼프는 벤처 캐피털리스트 이제 데이비드 sak스,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분을 이제 클립토 차르로 임명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sak스가 제로엑스 고문이잖아요. 자문인데 데이비드 sak스가 이제 차기 행정부 클립토 차르로 임명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로엑스 가격이 한 35% 정도 인상됐었던 것 같습니다. 번스타인은 암호화폐가 주류가 되면서 자본시장이 융합되면서 전 세계 금융 서비스의 전통 방식을 바꿀 것이다 라고, 그럴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향후 10년 내에 금을 대체할 새로운 세대의 최고의 가치 저장소로 자산으로 부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과 금과의 시세는 약 10배 차이 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클립토 월드 에셋에 한 7위 정도 기록되어 있고 금은 1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기간 자산 배분에 있어서 한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재무관리 표준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즉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영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분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었고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에 대규모 비트코인 매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프리 캔드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는 내년에 기관 자금의 흐름이 올해와 속도가 같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노출이 사실은 지금 예전보다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이버 기사를 봐도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도 더 많이 되고 있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노출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글로벌 연기금이 현물 ETF 보유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20만 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해 약 1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약 45% 정도 더 올랐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오늘 가격을 보면 비트코인의 변동폭이 약간 있잖아요. 비트코인 자체적으로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한 2-3% 정도 조정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네요. 어제 기준을 했었을 때 거의 변동폭이 없습니다. 지금 1억 4천만 원인데 비트코인이 살짝 떨어졌다 오르기만 하더라도 지금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리고 있잖아요.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마이너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은 업비트 들어가서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해외보다 좀 더 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비트코인 조정이 일어나면서 가격 폭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났다. 알트코인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어제 무브먼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무브먼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무브먼트가 어제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무브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브먼트라고 있는데 이제 무브먼트가 1시간 만에 99만 원에서 5천 원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라는 코인은 그래서 무브먼트가 뭐냐라고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일단 무브먼트의 사이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가 무브먼트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이 무브먼트고 이제 무브먼트란 뭐냐? 무브먼트는 웹3 탈중앙화 경제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토큰입니다. 코인은 아닙니다. 이게 코인과 토큰의 차이인데 저도 무브먼트를 어제 받았거든요. 이 바이낸스 BNB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무브먼트를 어제 자기 자산의 한 2% 정도 부여를 해줬습니다. 2% 이상 한 2.5%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정말 성공적인 에어드랍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바이낸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브먼트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무브먼트가 한국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그리고 거래소가 좀 많이 있었어요. 마켓캡. 어제 동시 상장이 될 줄 알았었거든요. 무브먼트가. 봅시다. 어제 다 상장되기는 다 동시에 상장이 되긴 했어요. 보시면 거래량 1위는 바이낸스, 그리고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OKX, 업비트, 그리고 비트겟, 쿠코인, 후오비, 그리고 MEXC, 그리고 뭐 쭉쭉쭉 있죠. 게이트.io 이런 데 상장이 됐습니다. 빗썸에도 상장이 됐고, 엘뱅크 일본 거래소, 그리고 쭉 이렇게 있죠. 뭐 유니스왑 쭉 있습니다. 코인원은 여기 있네요. 28위. 그런데 이게 동시에 상장됐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상장될 때 당시에 코인원에만 상장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두리니까 물량이 적으니까 살려고 한 사람들이 빡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99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마켓캡에 들어가서 가격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코인원에서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 적정 가격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격에 맞춰서 사는 건데 다른 데 가격이랑 코인원이랑 가격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격이 맞춰지면서 100달러까지 어제 1달러 정도에 상장이 됐었는데 그게 100달러 가까이 올라갔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업비트에서는 이제 약 1,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마켓캡 기준으로 무브먼트가 지금 거래소 순위로는 지금 꽤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봅시다. 78위. 어제 한 50위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순위로는. 자, 무브먼트가 뭐냐? 이제 무브먼트가 뭐냐? 이 여기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에코시스템 커뮤니티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던 이 무브먼트에 있는 개발자들이 그 앱투스 기반으로 무브먼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앱투스 들어본 적 있죠? 앱투스가 뭐냐? 예전에 메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쓰는 언어가 무브입니다. 그 무브의 언어로 만들어진 게 무브먼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앱투스에서 뭐 이렇게 메타에서 리브라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의원회에서 저크버그가 한 대 꽝 맞으면서 그게 리브라가 나오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앱투스로 가고 수유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앱투스랑 수유는 되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개발자들이
그때 쓰던 언어가 무브니까 그 무브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탈중앙 프로젝트, 그러니까 레이어 1이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 기반 베이스에 만들어진 이더리움 레이어 2 이제 프로젝트인 겁니다. 이더리움 자체적으로는 되게 느려요.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이 있잖아요. 인터넷 기반으로 인터넷만 있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처럼 네이버가 있어서 인터넷을 더욱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 자체적으로는 어제 제가 무브먼트를 이제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한번 전송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전송이 되는지. 지금 현재 무브먼트는 테스트 넷입니다. 아직까지 무브먼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어요. 가이드 맵에 이제 언제 메인넷이 런칭이 된다.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은 이제 무브의 이제 자체적인 메인넷으로 돌아가는 이제 코인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ERC20으로 사용하는 코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느려. 비트코인 TPS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에 전송되는 스피드는 이 TPS가 27이란 말이에요. 적어볼까요? 이더리움의 전송 속도는 27 TPS다. 이거를 뜻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27건이다. 27건 처리할 수 있다. 1초. 너 되게 느리잖아요. 그래서 1초에 27건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 생각해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비자 카드가 우리 보통 카드 결제 하잖아요. 비자 카드의 전송 속도 TPS가 비자 카드의 전송 속도는 24,000 TPS예요. 4,000 TPS. 그럼 1초에 24,000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더리움을 실시간으로 사용을 하고 전송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 그 디파이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속도가 좀 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브먼트가 나왔습니다. 무브먼트가 전송 속도가 16만 TPS입니다. 16만 TPS 초당.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비자 카드의 24,000보다 더 빠릅니다. 비자 카드의 24,000보다 더 빨라요. 이제 TPS가 받쳐줘야지 전송도 빠르고 그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도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컴펌이 일어나고 하면 되게 느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브를 사용해서 게임파이, 이제 플레이 투 원 이런 모델이랑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이 빠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특별한 거, 다른 블록체인에 없는 기능이 롤업 기능이 있더라고요. 롤업이면은 이제 블록체인이 이렇게 블럭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블럭이 생성이 되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생성이 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방금도 적었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블럭이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면은 수정을 할 수가 없어. 블록체인이 좋은 점은 위조 변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블럭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좋은 점은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수정을 해야 될 때 수정을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이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블럭을 기다려 준다는 거죠. 며칠 동안 기다리냐면 블럭을 생성이 되기 전까지 7일 동안 대기한다. 7일 동안 대기했다가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처리하게 되면 약간 라이트닝 네트워크처럼 일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병렬 방식으로 되게 빠르게 코인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PS의 초당 TPS가 되게 높습니다. 예전에 한때 이더리움이 워낙 느리니까 TPS 가지고 사기치던 업체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안 놓고 한두 개만 전송하면서 되게 빠르게 나온 TPS가
잠깐 5분간의 TPS가 지키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TPS가 평균적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3일 평균, 4일 평균 TPS를 높게 잡았을 때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무브먼트가 이렇게 훌륭한 코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코인 자체만으로 봤을 때 되게 훌륭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모든 곳에서 이제 동시에 상장이 됐던 거죠. 한국에서도 서로 상장하려고 했었고, 근데 이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코인원에서 먼저 상장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밤 10시, 8시쯤에 상장하려고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상장 안 하더라고요. 개미가 너무 많이 나락을 가니까. 빗썸도 그렇고 대기를 했다가 새벽에 했나 아침에 했나 업비트에는 거의 시체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코인원에는 시체가 엄청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1,000원짜리가 99만 원에 샀으니까 어떤 사람 그 1시간 만에 1억 날렸어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무브 이 개발자가 4천억을 투자를 유치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국내 3대 거래소 동시에 상장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역시 상장이 됐고, 무브 언어 기반 이더리움 로럴 네트워크다. 이제 무브 언어가 이제 메타를 기반하고 있는 메타의 그 기반 언어입니다. 이 언어에 대해서 처음에 몰라서 근데 이걸로 개발하고 싶다. 그럼 언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스텝도 나와 있어요. 1스텝, 2스텝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텝도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번역하기를 보면은 자, 여기서 빌딩 시작. 여기서 이 무브가 오픈 소스거든요. 오픈 소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장점 그리고 미션도 줘가지고 스타트 빌딩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 CEO입니다. 루시 만체 이 사람도 이 사람 같이 인터뷰할 때 나오는 걸 봤거든요. 곧 출시 예정이요. 이게 메인넷이 곧 출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 TPS 전송 속도가 매우 높아진다. 지금 현재는 ERC20를 쓰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 지금 체인을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느려요. 그런데 메인넷 출시되면은 거의 제일 짱 빠르다 다른 거보다 라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뭔가 펀더멘탈을 좀 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 좋아. 근데 제대로 된 가격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때 이제 다른 해외에 있는 가격들을 좀 보고 참조하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 해외 가격만 확인을 했더라면 99만 원에 안 사지 않았겠나.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 거래된 사람들 좀 많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너무 안 좋은 인식만 생겨서 이 코인에 대한 장점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무브먼트 여기 1시간 만에 99만 거의 100만 원이죠. 99만 8,500원에서 5,000원으로. 저 5,000원 높아요. 지금보다 5배 높으니까. 그리고 지금 매직에 된 이것도 이번에 상장됐잖아요. 바이낸스에서 BNB를 가지고 있으면은 코인들을 주는데 이제 런치풀이라는 이름으로 줄 때도 있고 그리고 에어드랍이라는 이름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브 같은 경우에는 에어드랍으로 줬거든요. 그러면 받은 코인을 이제 APR에서 이렇게 예치를 해놓으면은 한 달에 1년에 연이자가 9%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연이자 9% 나온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9% 받을 수 있으면은 예치를 해놓고 그걸로 이제 그 이자 받는 것만으로도 해도 좀 좋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업비트나 이런 데 봤었을 때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스테이킹을 해서 이런 수익을 받을 수 있냐. 업비트 같은 경우 스테이킹 수익 자체가 너무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보상률, 코스모스 보상률 이렇게 나와 있긴 있는데 그 보상률 자체도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긴 하지만 그런 투자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 코인이 뭔가라는 것들을 한번 좀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무브먼트는 좋은 코인이다. 하지만 제 가격에 사야 된다.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지금 업비트에서 봤을 때 무브먼트는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래량 자체가 이제 2조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무브먼트를 봤었을 때 어제는 약간 1,000원 위에서 놀았는데 지금 가격이 다시 하방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차트적으로 나쁜 차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원대에 구매하셨다, 1,000원 정도에 구매하셨다 하는 분들은 이제 무브먼트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올라가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3대 거래소랑 바이낸스랑 동시 상장을 하지 않았냐. 안 좋은 코인들, 약간 잡코인이나 민코인, 그냥 씹스캠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캠 코인들은 이렇게 동시 상장 안 하거든요. 웬만해서 보수적인 업비트가 상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브먼트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좀 펀더멘탈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왜 이 코인을 내가 사야 되느냐. 1시간만 1억 잃었어요 하지 말고 내가 1억을 과연 이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 이유, 그리고 1억이 아니더라도 100만원, 200만원 투자하려고 해도 만약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100만원, 200만원 쓰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근데 투자를 할 때 너무 쉽게 돈에서 지갑이 이렇게 탁 나가는 걸 봤었을 때 조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배우고, 코인이 상장되기 전에 훨씬 더 전부터 이런 이제 데이터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장 예측하는 가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미리 언급해 줄 수 있고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바이낸스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투자하는데 뭐 성공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산을 잃지 않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바이낸스 연구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